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 하나가 오늘 꽤 정치권을 달궜습니다. 병 걸리고 죽은 것이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보다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윤 전 총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제부터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거 논란이 있었던 발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그런 참 처음 그 미친 소리까지만 나오는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아마 일남부터 일어났을 거다. 평균적으로는 52시간을 하더라도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변형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좀 뒀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반대 쪽에 있는 분들이 마치 제가 120시간씩 일하라라고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왜곡해서 한다는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고요. 유명한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그 여러 얘기를 인용하면서 사람이 병에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부정식품의 사전에 뜻풀을 찾아봤더니 식품위생법에 어긋나는 재료나 방식으로 만드는 식품, 이게 부정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불량식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김관욱 교수님, 이게 논란거리라고 보십니까? 아주 큰 논란거리죠. 그러니까 저는 120시간 그 발언 이상으로 큰 논란거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 어떤 건강, 생명, 뭐 이런 것에 대한 인식, 깊은 뿌리가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프리드만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인식에서 프리드만이 차지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거든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사실상. 여기에도 똑같은 논리가 지금 적용이 돼 있는 것이고,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프리드만의 어떤 책을 거의 헌법처럼 다루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이 사회악이라고 얘기했어요. 불량식품을. 그렇죠. 불량식품을.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코로나 왜 이렇게 경계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희생을 하면서까지 여기에 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 생명과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거든요. 이 불량식품 그대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는 그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가난한 분은 그 정도 검증된 음식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차별적인 이 인식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식품의 어떤 관리, 감독. 예.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돈 좀 더 받자고 우리가 후진국으로 가고 국민의 어떤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없애버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다시 한번 성찰적으로 자신의 어떤 출마를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닌가. 국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이 재산을 사실상 이 대통령에게 보호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줄 수 없다면, 그런 해줄 의사가 없거나 생각이 없다면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오늘 여당은 오늘 오전부터 윤 전 총장의 이른바 부정식품 논란을 겨냥해서 맹공격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비판과 윤 전 총장의 해명을 저희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량식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단속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윤석열 후보라서 불량식품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이없는 얘기고, 햄버거를 파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그 과도한 기준을 지키려고 하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저소득층에서는 그보다 훨씬 싸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한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거라면 좀 기준을 너무 높이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거기다 형사처벌까지 나가는 것은 검찰권의 그 과도한 그 좀 남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평소에 가졌다. 시청자 여러분도 윤 전 총장의 해명을 듣고 어떤 취지에서 얘기했는지 조금씩 감이 잡힐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권의 대선 후보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추 전 장관은 가난한 자에게 부정식품 먹을 권리를 달라는 말이냐. 근데 눈에 띄는 게 같은 야당의 유승민 의원도 경제학자들 말 가려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 액면 그대로 보면 뭐 저런 비판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상과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5천만 국민들이 다 신선하고 좋은 식품 먹는 거 당연하죠. 그 국가가 해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제적 수입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상품이 예를 들어서 신선하고 좋은 식품 같은 경우는 비싸잖아요. 근데 윤 전 총장이 이야기하는 게 옛날 검찰 시절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정식품 단속을 나가보면 예. 영세한 기업들이 해서 아주 엄격한 그런 기준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단가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단속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 마음대로 그 어떤 면에서 이제 그걸 하려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때 그걸 굳이 어떤 높은 잣대를 하니까 거기서 굉장히 본인이 마음에 많은 그 갈등을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도 배가 골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부정식품이라는 게 바로 예를 들어 우리가 유통기한을 넘긴 음식을 먹으면 뭐 죽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신선도가 떨어지고 또 유통기한이 좀 지난 것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낙연 이 후보 같은 경우에 이 독서실에 있는 독서실 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원룸 같은 경우에 그걸 한도를 높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9평이나 이런 걸로 높이겠다. 물론 다 높은 그런 좀 넓은 집에 사는 걸 다 원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높여버리면 과연 그거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거기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그거 가격이 이게 이 수입이 그 정도 안 되는 분들 어디가 삽니까? 다 시장이라는 게 그 수요에 맞게끔 공급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총장 이야기도 결국은 이게 없는 분들, 가난한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의 여지를 둬야 되고 그분에 맞는 걸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걸 이렇게 그런 설명 없이 아주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 이거 오해에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많은 사람들이 부정식품 먹어라 이렇게 저는 오해를 하는 것 또한 과도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뭐 둘 다 좀 비판적으로 접근했어요. 윤 전 총장의 정돈되지 않은 메시지와 하지만 여권에서 그렇다고 이렇게 비판할 건 아니다. 근데 구장처장. 네. 이게 지금 뭐 부정식품 논란 발언 이거 말고도 뭐 120시간이라든지 네. 뭐 밀란 네. 뭐 대구를 뭐 모스크바에 비유했던 뭐 그것 또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만약에 이런 탄탄한 대변인단이 없었다라면 설화에 휘말렸겠죠. 더 큰 공격에 그 집중 포화를 받았을 텐데 어쨌든 주변에 이 좋은 참모들이 많아서 지금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정식품, 불량식품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돈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량식품을 먹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 아닙니까? 예. 아무리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고 하지만 돈 없는 사람은 더 싼 거 사 먹을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단속 기준을 좀 완화하자. 이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발상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불량식품이냐 아니냐 단속 기준을 높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해명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논란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윤석열이 만들려고 하는 사회가 돈 없는 사람이라도 불량식품 거절하고 불량식품보다 더 좋은 식품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회가 아닌지 이런 자기 비전과 이 철학을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여러 논평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 김병빈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보름 전 기사를 왜곡하여 흑색선전, 네거티브 정치에 몰입하는 여권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구시대 정치 행태를 봐서 참담하다. 일단 윤 전 총장도 오늘 그 취재인과 인터뷰에서 다시 설명과 해명도 했는데 뭐 여지는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여권에서 지금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정식품 논란 말고도 치맥 회동도 그렇고 그 부산 내려가서 소주잔을 기울였던 현역 의원들과 그리고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금태섭 전 의원과도 소주 회동을 했다. 식사를 곁들여서 술을 한잔 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 그냥 술꾼으로 살던가 이 발언을 했는데 뭐 이게 오히려 또 역풍을 맞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음주운전이라도 했나 이러면서 음주운전을 한 이재명 후보를 이제 비난하기도 하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2004년 7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전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심지어 이 박진영 대변인이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 저렇게 비난을 했는데 저 박진영 대변인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니까 음주운전은 살인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음주운전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음주운전을 했냐? 너희가 그렇게 당신들이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냐? 이런 얘기도 누리꾼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음주운전은 이제
자신의 목숨을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죄 없는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하기 때문에 민식이법도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과가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뭐 저희가 더 이상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술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소통의 저는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술은 혼자 마시는 것보다는 같이 마시는 게 낫죠. 그게 통해서 또 우리가 소통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정치인들이 뭐 예전에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뭐 맥주 그때 하기도 하고 다 이런 정책인 이걸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술이라는 게 이제 과음을 한다든지 저렇게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는 저게 하나의 큰 문제가 되겠지만 저렇게 뭐 사람들을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를 과연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문제다? 저는 저걸 오히려 문제 삼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 얘기의 본질을 잘못 해석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핵심은 지금이 코로나 상황이거든요. 예. 모이지 말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규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렇게 해서 이제 뭐 대통령 후보라는 분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걸쳐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술을 하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런 모임을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아, 나도 지키고 있는데 나는 굉장히 힘든데 이게 모범이 돼야 되는 분이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데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또 다른 어떤 후보 거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또 덮으려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본인의 어떤 생각, 본인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성찰적으로 안 보고 이런 일만 벌어지면 아, 저쪽도 그랬으니 나는 괜찮아.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또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방역 수칙을 그럼 뭘 안 지키셨다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다른 후보 걸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직접 논평을 낸 대변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후보가 전과가 있다고 얘기한 거지 뜬금없는 정세균 후보나 이낙연 후보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뉴스탑10 스튜디오가 점점 이제 달아오르는 거 보니까 이제 대선도 조금씩 대선 레이스도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네 분의 뭐 각기 다른 논평 잘 들었고요. 이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여권 내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